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수입곡물 가격도 오릅니다. 특히 수입곡물 가격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국내 식품이나 사료 등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여 국내 식품 물가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수입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 사료 등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곡물을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나 외식업 자영업자, 농가 등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식탁 물가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에 농업관측센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과 해상운임 등도 상승한 것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세 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의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순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OECD는 하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충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누진세율 구조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2017년에도 OECD는 세계은행과 함께 재산세 과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같이 경제성장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 개편과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던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권고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방안에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50년까지 원전을 늘리는 한편 신재생 발전 비중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해외 선진국과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발전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합니다. 태양광의 발전 단가와 그에 필요한 신재생 공급 인증서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보다 높은 발전 단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전세계 탄소 배출 감축 기여분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하는 시간을 노사 합의로 바꿀 수 있게 하자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의 주 52시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52시간제가 흔들리면 MZ세대의 일자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며 건강권이 침해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MZ세대를 대상으로 피하고 싶은 일자리를 조사한 결과 정시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회사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가장 중요한 직업 조건으로 알려졌던 임금보다도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근로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주 52시간제를 갑자기 바꾸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아예 빼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위의 우려들에 법을 바꾸는 대신 정부 재량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걸 허용하는 특별연장 근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원가율이 주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하는 철강화학 등 제조업종 대신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미디어 업종 등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업종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원가율은 한마디로 매출액에 대한 원가의 비율을 뜻합니다. 6일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원가율이 전년 대비 높아지는 업종으로 유틸리티, 비철목재, 화학, 철강, 상사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원자재값 급등과 관련이 없는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소프트웨어 업종 등은 지난해보다 원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텔, 레저 등은 코로나19가 엔데믹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올해 흑자로 전환해 원가율이 전년 대비 약 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와이솔, 뷰옥스 등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22년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85명으로 모집 분야별 인원은 일반직 신입 5급감 52명, 6급감 3명, 보안검색감독직 4명, 공항보안직 24명, 전문비서직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4월 15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보훈전형 접수기간은 4월 13일부터 시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공항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7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